안녕하세요. 파도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진짜 험난한 장세입니다. 파도가 조금처럼 바닥을 못 만들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 자리, 오대리가 최초에 예측했었던 그 자리보다도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느냐. 물론 거의 비슷한 자리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대리가 저 고점에서부터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그리고 험난하다. 도대체 이곳이 바닥인지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무섭죠. 지금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인데 우리 파도가 그래도 여기서 잘 버텨줄 수 있는지. 오늘 지금 0.57% 상승 중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잘할 건지, 그죠?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진짜 언제쯤 상승하는 건지, 그날이 도대체 언제인지 그 시기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언제쯤부터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잡혀 있고요. 문제는 그날까지 갈 때까지가 조금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될지, 우리 지금 구간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지, 그죠?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날 오고 나면은 도대체 얼마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아래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도는 여러분 오대리가 저 고점에 끌려갈 때, 올라갈 때도 얘기 드렸고요. 내려갈 때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돼요. 심지어 하락할 때마저도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일단 하락할 땐 얘기 드렸어요. 추가로 내려는 간다. 일단 바닥 지점은 81,300원부터 7만원 구간이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지지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부터 대량 매수 해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왜냐? 지금 매수하는 그 지점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스럽게도 내려는 왔는데 너무 빨리 급락하면서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대리가 얘기했었던 딱 그 자리 선을 방어를 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60일 추세선을 꺾지 않고 있다. 60일과 120일 상승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정말 귀한 종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 드리는 거 오대리가 좋아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안도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전쟁 조금 지나고 중반이 지나면서 그렇게 치고 올라갔었던 이번 1분기에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였었죠. 전선주, 대장주나 다름없었던 대한전선 차트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쫙 끌려 올라가죠.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전쟁 중에 눌렸던 거 한 방에 회복하고 쭉쭉 끌려 올라나가서 저 고점까지 갔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자리 보세요. 완전히 얻어 터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쟁이 격화는 되고 있지만 다시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그죠? 비슷한 상황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쟁 터졌었던 그 자리 그 이하까지 밀려나 있어요. 굉장히 과도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리다 못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일이야 뭐 예저녁에 꺾었죠. 그런데 60일 추세선 무너졌고요. 20일마저 지금 120일마저 횡보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 이 정도로 이상한 시장이에요. 대한전선이 그럼 실적이 안 나왔나?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어요. 진짜 잘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분기 실적에 따른 추세를 추종하는 추세선 자체가 60일 추세선입니다. 말이 살짝 꼬였는데 그러니까 실적 추종하는 추세선이 60일 추세선인데 60일을 꺾으면서 간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60일을 꺾으면서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꺾여서 눌려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진짜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 정말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사실 이 6월의 흐름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윗자리에서 버텨볼 만도 했어요. 이 60일 추세선에서 버텨볼 만했는데 결국은 120일까지 밀려나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를 좀 예측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대리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완화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충격 완화 자체는 좀 되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는 똑같다. 그런데 시장 흐름은 지금 몇 번이나 강조드렸다시피 이상한 거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전 영상에서 흐름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대충 얘기 드릴게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 잘못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 파도 탓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대리 탓도 아니고요. 여러분 탓도 아니고요. 파도 잘못도 아니고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때문이다라고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둘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이 둘이 6월 달에 잠깐 끌려 올라가는 그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 다른 종목에 있는 돈들을 전부 다 빨아들여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점을 찍고 밀려버리죠. 그런데 그 전부터 6월 초입부터 ETF 상장하기 전부터 이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 커진 주 범위 삼성과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추종하는 ETF 심지어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ETF가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외국인은 매도세였습니다. 기관도 매도세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올라가고 있다 하니까 돈이 한번 끌려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이게 상승하는 걸로 잘못 판단한 개미들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도 집어넣고 ETF에도 집어넣고 분할하면서 나름 분할한다고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들 계시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수익 챙기면은 삼전으로도 수익 챙기고 ETF로도 수익 챙기시니까 이걸로 심지어 2배까지 챙기시니까. 그죠? 아주 기쁘게 집어넣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화근이 된 거죠.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힘이 빠져 있는데 단순히 개미의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점을 만들어 버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심지어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다른 거 어떤 거 사볼까 하면서 찾아 헤매고 있고 다른 데로 돈 이동시키고 있는데 개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티는데 결국 두 기관이 빠져버리니까 두 중요 세력이 빠지니까 버티질 못하면서 조정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열받는 포인트가 뭐죠? 조정 들어갈 거면 지네들만 들어갈 것이지, 그죠? 시장의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끌어내리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번 조정 충격 자체는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섹터 그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보다 유독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난 자리가 지금 거의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자리 가고 있는데 그래도 25만 원 터치를 할 뻔했죠. 그죠? 그래서 한 40% 이상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같은 기간을 따졌을 때 파도는 이곳은 일단 빼야 됩니다. 공매도를 찍어 누른 거기도 해서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따져보면은 낙폭이 삼전이랑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그마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매수를 잡고 있는 이 개미들,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 잡고 있는 개미들이 결국은 포기를 해야지만 포기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 이제 끝인가 보다 하면서 나와 버려야지만 다른 종목들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왜냐면 끌고 들어갔었으니까 나올 때 끌고 나와야겠죠. 그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인데 즉 개미의 관심이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로 쏠려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언제쯤 쏠리기 시작을 할 것이냐? 그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언제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하고 목요일 날은 중요 이벤트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라서 미리 표시할게요. 그리고 4일 뒤까지 이날입니다. 이날이 7월 23일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개미들의 투심이 이제 끝장이 날 수가 있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왜냐? 이날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 전에 하면은 그 전에 무너지겠죠. 뭐 그러면 더 오히려 더 빨라지는 거니까 오히려 웰컴이죠.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그럼 실적이 뭔가 잘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매출액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컨센서스 하회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죠. 이것은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은 매출액 잘 나옵니다. 잘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안 나오면 진짜 쇼크죠. 그거는 여러분 하이닉스가 만약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매출액이 플러스가 아니다. 만약 갑자기 적자 전환해버린다. 이러면은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모든 시장의 투심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 내려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모든 종목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문제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출액 잘 나올 거예요. 플러스 나올 건데 컨센서스 하회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이 컨센서스 하회의 의미는 추세를 바꿀 정도의 뭔가 기대치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못합니다. 왜?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중에 내려가고 있거든요. 20일 꺾어버렸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하이닉스도 추세가 21일 꺾였죠. 이번 주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최근 시장에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인생도 그렇고요. 연애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주식마저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죠.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다라고 해도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고 해도 어지간한 상해가 아니면은 추세를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회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다? 실적이 발표된다 해도 양봉 한번 찍은 다음에 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재료 소실됐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 재료 소실 끝나죠.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그래도 지금 매수로 버티고 있는 개미들이 투심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 개미들이 매도로 전환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점부터 다른 섹터로 이제 돈이 몰려들면서 이제 어떤 종목 사야 되나? 나 여기서 손실 봤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 손실을 빨리 메꿀 수 있을까? 전선주가 좀 잘 올라갈 것 같다. 반도체 어차피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으니까 매출 플러스니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되나? 잘 나오겠지? 그렇게 몰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전 하이닉스 다음 랠리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 놓쳐갈 수가 없죠. 이 둘 잘 나오는데 다른 반도체주 안 나간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야 되고 우리 파도도 반도체주니까 지금 챙겨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전선도 같이 갈 수 있고 원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밀려있죠. 오데리가 이게 섹터별로 나눠둔 거 아실 겁니다. 여기 원전주, 여기 조선주, 여기 로봇주인데 다들 눌리고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 관심도 자체가 분산되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선 쪽으로는 몰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23일이 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예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미 예상치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이거다라는 거는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상치가 만약 336이에요.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발표를 했는데 337이 나왔어. 상회하는 거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보다 더 강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기 위해 이것을 봐버린 미국의 연준에서 이미 6월에 금리는 일단 동결을 시켜두기는 했지만 이때 놓치지 않고 협박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는 금리 인상한다, 연내 인상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던져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승을 하는 것을 실제로 봐버리면은 이 협박이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 자체를 다른 시장에 매수하는 것 자체를 좀 망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추가로 밀려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 하회를 한다, 예상치보다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의 그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국내 한국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한국 기준금리 발표를 할 건데 이거는 소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5%인데 조그마한 스텝 밟으면은 2.75. 일단은 여기까지는 상승시킬 수 있고 빅스텝 밟아버리면 3.0 한 방에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인상 가능성 자체는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죠. 이게 당장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수가 있는데 조금 긴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일단 당장에는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도리어 환율 시장에서 환율 자체가 좀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라는 뜻이죠. 원화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투자 매력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일단은 달러로 원화를 산 다음에 이 원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일단 원화도 일부 두겠지만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일단은 산 걸로 채권도 매수를 하고 또 여기 남은 걸로 주식 시장을 슬슬 해볼까 하면서 이 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충격받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외국인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아니라 금리가 인상하는 거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당장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이번 주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는데 그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골 때리죠. 근데 문제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게 무엇이냐. 모든 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입니다. 다들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잘 아시죠. 바닥에서
눌리고 있을 때 멈추면은 그때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그다음 날 양봉 잡히면은 사실 이날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파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잘 매수하셨습니다. 이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똑같이 대한전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올라간 날에 버티고는 있는데 살짝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매수하실까요? 생각보다 잘 못하십니다. 이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서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날 매수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 버티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추가로 내려갈까 봐 무서우신 거예요. 무섭다 보니까 매수를 결국은 못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매수할래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지점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 반등할 때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거래량이 그래도 다를 때보다 붙습니다. 붙어버리면은 쭉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래도 낮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호가창을 트시는데 거래량 몰리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자리까지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내가 한 29,0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다. 라고 하시면은 어느 순간 끌려 올라가서 3만 원에 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하락에서 바닥에 있는 와중에도 고점에 몰리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파도도 이번에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태를 피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일단은 최대한 눌려있을 때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파도는 잘 잡아주시는 편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 만약 이 자리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9만 원짜리까지는 한번 이제 노려보셔도 돼요. 이제 85,000원 이상, 5,000원에서 9만 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되는데 나는 버티기 힘들었다. 저 구간에서부터 매수했는데 조금 무섭다. 라고 하시면은 이 구간엔 한번 매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구간, 이 9만 원 이 자리에 돈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립니다. 눌리는 자리에서 우리 추가로 매수하시면은 애매한 구간에 매수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평단가를 좀 낮춰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23일까지는 버텨주셔야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면서 수량 정리하시고 좀 윗구간대에 있는 물량 정리하시고 평단가도 낮추시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 언저리는 맞아요. 수량 자체는 늘리실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늘릴 땐 늘리시더라도 애매한 구간에서 늘리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셔야지 한 주라도 더 매수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 내가 혼자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도 나도 매수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상한 자리에 매수해버렸다. 막 75,000원에 매수해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저점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 그 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일단 매도하셔서 애매한 지점에 가지고 가신 물량 덜어내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지 어느 지점에서 매도하시면 될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이 정보 받아볼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장 험난해가지고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델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지, 어느 지점에서 매도하시면 될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서 장중에 같이 매매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대응 문자 받아보시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모델이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하도 지금 구간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파도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공시 올라온 거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7월 10일 날 공시가 올라왔는데 내년 매출이긴 합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 매출이긴 한데 또 맞았어요. 수주 받았습니다. 얼마? 420억. 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아시죠? 오데리는 벌써 다 계산해놨습니다. 공시들 전부 다 살피면서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59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공시만으로 420억을 받은 거예요. 내년 1분기. 그런데 그 전에 받아둔 게 이미 있습니다. 5월 28일에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은 내년 1분기 실적이 2건밖에 지금 안 잡혀 있는데 905억입니다. 올해 벌써 올해 1분기 상회하고 있죠. 여러분, 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눌려도 회사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건 전쟁통에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흐름, 주식 시장 흐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 분만 집중을 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모델이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 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 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인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아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얘기를 해보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 1분기 실적이 595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수주로 확인되는 물량 자체는 466억이에요. 1분기보다 깎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사실 수주로 올라가지 않은 자잘자잘한 계약들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1분기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1분기 넘는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쫙 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파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대까지는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9만 원, 10만 원 구간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10만 원을 지지하고 일단 12만 원. 이번에 정고점을 뚫는 것 자체는 이게 가능성이 너무 반반이긴 해요. 너무 반반이라서 오데리는 뚫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확률이 막 그렇게 높진 않다. 엄청 크게 뚫고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전에도 파두가 더 끌려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잘 버텼던 것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이 연이어서 매수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더 끌려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물량을 조금 떠넘길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확 올라간다기보단 정고점 뚫는다라고 해도 좀 가벼운 수준만 뚫을 것 같습니다. 한 13만 원대 진짜 비슷한 수준? 그곳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곳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12만 원대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만큼 너무 많이 올라갔던 면도 있긴 해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끌려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는 12만 원을 갈 수가 있지만 실적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끌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서 13만 원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때부터는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고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고점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강하게 바라시지 마시고 13만 원 딱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실적 잘 따라준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데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설마 여기까지 밀릴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도 앞으로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매출 지금 수주 잔고만 3,376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분기까지 다 들어갔을 때. 그런데 작년에 924억이었어요. 벌써 3배 이상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래도 오데리는 파도가 20만 원짜리까지는 그래도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좋은 자리입니다. 오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 잘 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도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파도 올라갈 것이다. 파도 정말 잘 버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